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가장 민감한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채취입니다. 예전에는 없던 냄새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나는 것 같고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은근슬쩍 좀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상처받고 속상하실 수 있죠. 이른바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이 채취로 혹시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씻기만 한다고 해서 냄새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꼼꼼히 씻어도 냄새가 나는 분들을 위해 제가 특별 팁까지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 냄새의 원인은 단순히 땀이나 위생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젊을 때는 거의 생성되지 않지만 40대 이후부터 피부의 산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이게 바로 특유의 퀴퀴하고 묵은 냄새를 만들어내는 주범이에요. 피부 속 지방이 산화되면서 생기고 피부에 쌓이는데 나이가 들수록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땀 분비가 줄어 잘 배출되지 못하니까 냄새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고 신경계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 체내 노폐물과 노넨알데하이드가 쌓이면 그냥 두고 보기 어려운 불쾌한 냄새가 나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생활 속 관리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어요. 우선 가장 기본은 씻기입니다. 나는 매일 샤워하는데 왜 냄새가 날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 씻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물로 대충 헹구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은 기름 성분에 잘 녹기 때문에 반드시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해 꼼꼼히 씻어야 해요. 특히 귀 뒤, 겨드랑이, 회음부, 사타구니, 뒷목, 발가락 사이 같은 곳은 냄새가 가장 심하게 나는 부위라서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비누로 거품을 충분히 내서 닦고 흐르는 물에 완전히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샤워만으로는 부족해요.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입욕을 권장합니다. 이러면 피부 각질층에 쌓여있는 산화된 지방 성분이 불려져서 더 잘 제거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여성분 한 분은 그냥 샤워만 하실 때는 가족들이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입욕을 주 2회 추가하시고 나서는 훨씬 나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냄새가 줄어드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적어도 1.5리터 이상은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수분을 빼앗길 수 있으니 맹물이나 보리차 같은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80대 남성분 한 분은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가고 귀찮아요 라고 하셨는데 3주 동안 꾸준히 물을 챙겨 드시니 냄새가 줄고 피부도 훨씬 좋아졌다는 가족분의 피드백을 받으셨어요. 햇볕을 쬐는 것도 은근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외선에는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햇살 아래서 산책을 하면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냄새 유발 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가볍게 땀을 흘리면 노폐물 배출에도 좋아요. 물론 한여름 강한 햇볕에 오래 서 있으면 피부 노화가 오히려 빨라지니
오전이나 오후 늦은 시간대에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아는 60대 어르신 한 분은 매일 30분씩 공원에서 걷기를 꾸준히 하시는데 그 이후로 체취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해요. 속옷과 옷 관리도 무척 중요합니다. 땀이나 분비물이 묻은 속옷을 오래 입으면 당연히 냄새가 심해집니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시고 겉옷도 땀이 배었으면 반드시 세탁하세요. 특히 양말과 침구류는 냄새가 쉽게 배니까 꼭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화도 한 켤레만 신지 마시고 최소 2켤레를 번갈아 신어야 냄새가 덜 납니다. 옷에 남은 냄새가 잘 안 빠질 때는 삶는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식습관도 큰 영향을 줍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지 분비를 늘려 냄새를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채소와 과일에 많은 피토케미컬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실제로 버섯 같은 식품은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냄새 원인 물질인 노넨알데하이드 생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식단에서 고기와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버섯류를 자주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아실 만한 생활 습관이지만 그래도 씻고 먹고 다 해도 냄새가 안 줄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클렌징 오일입니다. 이건 원래 얼굴 화장을 지울 때 쓰는 제품인데 기름 성분이 피지를 잘 녹여주는 원리로 겨드랑이나 냄새가 잘 나는 부위에 바른 후 씻어내면 의외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겨렌징이라고 해서 겨드랑이에 클렌징 오일을 바르고 씻어내면 냄새가 줄었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요. 겨드랑이 땀에는 지방산과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세균과 만나 분해되면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클렌징 오일의 기름 성분이 이 피지를 잘 녹여내기 때문에 냄새가 줄어드는 겁니다.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물기 없는 마른 피부에 오일을 적당량 짜서 문지르고 물을 살짝 묻혀서 문지르면 됩니다. 클렌징 오일에 물이 묻으면 유화 현상이 일어나며 하얗게 되는데 이때 피지를 녹여내며 냄새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씻고 난 후에는 비누로 한 번 더 뽀득하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단 바닥에 떨어지면 미끄러우니 조심하셔야 해요. 또 피부염이나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피하시고 너무 자주 쓰지 말고 일주일에 23회 정도만 가볍게 사용하세요. 이 방법은 한두 번만 하셔도 정말 놀라울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여성분이 계신데 샤워도 매일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는데도 가족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제가 클렌징 오일을 겨드랑이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2주 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가족들이 예전보다 냄새가 확실히 줄었다고 했다고 하셨어요. 냄새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집안 환경입니다. 채취는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호흡기와 집안 공기에도 스며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환기가 부족해지는데 창문을 열고 바람을 자주 통하게 하는 습관이 냄새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들 트느라고 창문을 꼭 닫아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수록 냄새가 집안에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0대 부부의 경우 샤워와 세탁을 열심히 하는데도 집에 들어서면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가족들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환기 습관을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최소 15분씩 창문을 활짝 열고 공기청정기와 함께 선풍기 바람으로 순환을 시켰더니 한 달 뒤 냄새가 훨씬 줄었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결국 냄새는 집안 공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식단 관리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앞서 버섯의 효과를 설명드렸는데 그 외에도 냄새 완화에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녹황색 채소,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체내 산화를 막아줍니다. 또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세균 억제 효과가 있어서 입냄새뿐 아니라 체취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60대 여성분은 매일 커피만 드셨는데 커피 대신 녹차를 하루 2잔으로 바꾸셨더니 입냄새와 체취가 함께 줄었다고 해요. 커피는 이뇨작용 때문에 수분을 빼앗고 또 카페인 때문에 땀 분비를 자극할 수 있는데 녹차는 오히려 도움이 된 거죠. 생활 속 작은 습관 중 하나로 속옷 소재를 바꾸는 것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합성 섬유 속옷은 땀 흡수가 잘 안 돼 냄새가 배기 쉽습니다. 반면 면 소재 속옷은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도 좋아서 냄새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합성 섬유 속옷을 선호하셨는데 면 속옷으로 바꾼 뒤에 냄새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피부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각질이 쌓여서 노넨알데하이드 같은 냄새 물질이 더 잘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각질 제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세게 각질 제거를 하면 피부가 손상돼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일주일에 1번 정도 부드러운 스크럽제나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65세 남성분은 각질 제거를 전혀 안 하셨는데 아내분이 권해서 일주일에 1번씩 해주니 냄새가 줄고 피부도 환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체취는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가족의 말에 상처받고 대인관계가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체취는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노인 냄새 관리 제품 시장이 크게 성장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냄새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냄새를 가리려고 향수나 탈취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라는 점입니다. 향과 채취가 섞이면 오히려 냄새가 더 독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세정, 수분 섭취 환기, 식습관 개선, 그리고 클렌징 오일 같은 보조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루에 1번씩 꼭 하는데도 계속 냄새가 나는데요. 그럼 노인 냄새는 절대 안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사실은 샤워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물로만 씻거나 몸 전체를 대충 비누칠하는 습관이죠. 하지만 노인 냄새를 줄이려면 꼭 신경 써야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귀 뒤,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 회음부, 사타구니, 뒷목이에요. 이곳들은 피지와 땀, 세균이 잘 모여서 냄새의 진원지가 됩니다. 실제로 68세 여성분은 나는 하루 2번 샤워한다 라고 하셨는데 귀 뒤는 씻는 습관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귀 뒤까지 꼼꼼히 닦으라고 말씀드렸더니 가족들이 바로 냄새가 줄었다고 했어요. 포인트는 잘 씻는 것이지 많이 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흔한 질문은 이겁니다. 향수로 가리면 안 되나요? 짧게 말하면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향수는 냄새를 없애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노넨 알데하이드 같은 산화 냄새와 향수가 섞이면 더 진하고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강한 향수를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하면 본인도 불편하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져요. 덮어서 가리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방법 말고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샤워하되 귀 뒤겨드랑이 발가락 사이를 꼭 신경 써 닦는다.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은 입욕을 해서 피부 속 산화물질을 불려서 제거한다. 속옷과 양말은 하루에 최소 1번은 갈아입고 겉옷과 침구는 주기적으로 세탁한다. 면 속옷과 통풍 잘 되는 옷을 입는다. 물을 충분히 마셔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 햇볕 아래서 2030분 가볍게 걷는다.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 과일 버섯을 늘린다. 집안 환기를 매일 2번 이상 한다. 필요하다면 겨드랑이에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한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할게요. 72세 남성분인데 아내분이 남편 냄새 때문에 고충을 호소하며 상담을 오셨어요. 이분은 평소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었는데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 땀 배출이 잘 안 되고 하루에 1번 대충 샤워만 하셨습니다. 제가 샤워할 때 거품형 세정제를 꼭 쓰고 특히 귀 뒤와 겨드랑이는 클렌징 오일을 활용해 피지를 녹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셔서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고 집안 공기도 상쾌해졌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또 다른 분은 65세 여성으로 자신은 냄새가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손주들이 할머니 집 냄새 이상해 라고 하더랍니다. 알고 보니 세탁한 옷을 햇볕에 말리지 않고 집안에서만 말리셨던 거예요. 습기 때문에 옷에 냄새가 뱄던 거예요. 세탁 습관을 바꿔서 햇볕에 말리고 환기를 꾸준히 하니 아이들도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또 자주 받는 다른 질문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겨드랑이 제모가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겨드랑이 털이 있으면 땀과 피지, 세균이 더 잘 달라붙어 냄새가 심해져요. 특히 땀이 잘 안 마르고 세균이 오래 머물러 분해되면서 냄새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겨드랑이 털을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확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모까지는 부담스럽다면 정기적으로 깎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이 정말 영향을 주나요? 네,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기름진 고기, 튀김, 버터, 치즈 같은 고지방 음식은 체내에서 산화되면서 노폐물이 쌓이고 피부로 배출되면서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채소, 과일, 버섯 같은 항산화 식품은 산화를 억제해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버섯은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노넨알데하이드 생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65세 여성분이 매일 점심에 버섯을 넣은 잡곡밥을 먹은 뒤 가족들이 집안 냄새가 덜하다고 이야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냄새가 심해지지 않나요? 네, 처음에는 땀 냄새 때문에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운동하면 오히려 냄새가 줄어듭니다. 운동으로 땀을 자주 배출하면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노넨알데하이드가 덜 쌓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운동 후에 샤워를 꼭 하는 것이에요. 땀이 마른 상태로 오래 두면 세균이 증식해 오히려 냄새가 심해지니까 운동 직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로 꼼꼼히 샤워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은 발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 냄새는 그냥 별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발 냄새도 노인 냄새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에 노폐물이 쌓이면 집안 전체에 퍼지는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발생합니다. 매일 발가락 사이를 비누로 씻고 양말은 하루에 반드시 갈아 신으세요. 운동화는 최소 2켤레를 번갈아 신고 햇볕에 잘 말려주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집안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몸에서 냄새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집안에 배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환기를 하지 않으면 호흡을 통해 나온 노폐물과 땀 냄새, 세균이 섞여 집안에 쌓입니다. 하루에 2번 이상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시고 커튼이나 침구류도 정기적으로 세탁하세요. 세탁했는데도 냄새가 남으면 삶아서 세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잘못된 상식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누보다는 물로만 씻는 게 피부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인 냄새 예방에는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피지 속 지방이 산화돼 냄새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정력이 있는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해야 합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순한 세정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물로만 씻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위들만 세정제로 꼼꼼히 씻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잘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시니어분들 스스로는 냄새에 익숙해져서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솔직하게 하지만 상처 주지 않게 아버지, 요즘은 귀 뒤까지 잘 씻으셔야 해요. 어머니, 이 옷은 자주 삶는 게 좋겠어요 라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활, 환경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 냄새는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줍니다. 꼼꼼한 샤워, 깨끗한 세탁, 충분한 물 섭취, 채소와 버섯 섭취, 환기, 운동, 그리고 필요할 경우 클렌징 오일까지 활용하는 것, 이 7가지만 실천해도 효과는 확실히 나타납니다. 냄새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필요도 없고 스스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을 꾸준하게 매일 잘 실천하시면 분명 냄새 제거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